안녕하세요. 투자반장입니다. 네, 제가 오늘은 글로벌 통신장비 시장 점유율 추이라는 그래프를 갖고 나왔습니다. 네, 이 그래프는 2018년까지의 그래프인데요. 화웨이가 1등이고, 그 다음에 이제 노키아, 그 다음에 에릭슨 이런 순서대로고요. 삼성전자는 맨 아래에 있네요. 거의 점유율이 없죠. 2018년까지. 이런 순서대로 통신 장비 시장 점유율 추이가 있는데, 이제 2018년 4분기서부터 2019년 1분기까지 5G 통신 장비 점유율을 보니까 삼성전자가 1등으로 올라왔습니다. 굉장한 변화죠. 이거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미중 무역 전쟁을 하면서 미국이 화웨이 제재를 들어가면서 이제 화웨이보다는 삼성전자가 수혜를 많이 받아서 그 점유율을 많이 높였죠. 제가 이 그래프를 갖고 나온 이유가 이렇게 보시는 삼성전자, 화웨이, 에릭슨, 노키아 이 4개 업체, 세계 4대 통신장비 업체에게 제품을 납품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엄청나지 않나요? 이 다음 이 사진을 보시면 세계 5대 방산기업에도 같이 납품을 하는 그런 회사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통신장비 4대 업체에 납품하는 회사가 세계 방산업체에도 부품을 이제 납품하는 그런 같은 회사입니다. 엄청나지 않나요? 통신장비 세계 점유율 4대 그리고 방산업체 5대 이 업체에 모두 납품을 하는 회사. 굉장히 경쟁력이 있고 좀 안정적이겠죠. 그럼 뭘 만드는 회사냐? 한번 보시면 이런 걸 만드는 회사입니다. 이게 겐 트랜지스터라고 하고요. 요거는 이제 트랜지스터를 이용한 전력 증폭기입니다. 이게 이제 통신 장비 안에 들어가는 건데, 요걸 만드는 회사입니다. 요걸 만드는 회사인데, 이제 방위 산업 부분에서는 레이더용 겐 전력 증폭기를 만드는 회사죠. 바로 이 회사가 무슨 회사냐면 요 회사입니다. 좀 잘렸네요, 그림이. 요 회사인데요. RFHIC라는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회사가 보시면 이제 월봉인데, 월봉을 보시면 쭉 7,000원대 10,000원 이하에서 주가가 변동이 거의 없었죠. 몇 년 동안 변동이 없다가 이제 2017년 말부터 해서 폭발적으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제 최고, 지금 좀 떨어지긴 했지만 최고 48,600원까지 올라갔죠. 이렇게 이제 기술력과 경쟁력을 인정받으면서 이렇게 그래프가 쭉 올라갔는데요. 그런데 이 회사가 지금까지 얘기를 들어보면 이제 5G 통신 장비를 납품을 하고 세계 4대 통신 장비 업체와 세계 5대 방산업체에 부품을 제공하는, 납품을 하는 이 대단한 회사가 이상하게 실적을 한번 보시면 2019년 9월 3분기에 영업이익이 마이너스가 났습니다. 보시면 연간 실적도 2016년 612억에서 이제 17년에는 약간 늘었죠. 621억. 그리고 18년에는 1081억. 이렇게 쭉 성장을 하고 있고, 분기 실적도 계속 성장을 해왔어요. 2008년 9월 3분기부터는 286억, 288억, 그 다음에 2019년 1분기에 348억 이렇게 쭉 성장을 해왔는데 3분기에만 뚝 떨어졌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요걸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그럼 이렇게 대단한 회사, 앞으로 전망도 좋죠. 이제 5G 관련된 제품을 납품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앞으로 전망도 좋고, 좀 납품하는 기업 고객사들 보니까 아주 빠방한 그런 고객사들이 질비해 있는 이런 정말 유망한 업체인데, 왜 영업이익이 마이너스가 났으면 앞으로 좀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이제 2019년 4분기에는 예상 매출이긴 하지만 조금 회복을 하긴 합니다. 그럼 내년엔 과연 영업이익이 회복을 할 수 있을 것인지 한번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회사 사진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지도에 들어가서 RF
HIC 검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양에 있네요. 본사는 안양에 있고요. 한번 거리뷰를 한번 볼까요? 네, 여기 보시면 이게 사옥이 아주 멋지게 지어졌네요. 요 옆에 가운데 이 부분하고 요까지 RHFIC 사옥인 것 같습니다. 보시면 건물은 이렇게 생겼고요. 아주 이쁘게 잘 지어놨네요. 한번 좀 옆으로 가서 볼까요? 근데 이게 건물 사진을 보시는 게 큰 의미는 없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번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 기업을 분석할 때 이 기업이 어떤 이미지를 갖고 있는지 그걸 저는 이제 이 회사 사옥으로 좀 보는 편인데, 왜냐면 이제 회사는 실체가 없기 때문이죠. 네, 이렇게 생긴 회사입니다. 뭐 다른 특별한 특이성은 없고요. 안양에 이런 건물에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표 이사를 한번 볼게요. 어떠한 분들이 이 회사를 이끌어가는지 한번 보면, 제가 이분들의 좀 자료를 찾는데 좀 옛날 기사긴 합니다. 옛날 기사긴 하는데, 네, 기사를 하나 갖고 왔어요. RFHIC 조덕수 대표, 조삼열 기술사장. 이 두 분이, 조덕수 대표와 조삼열 기술사장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 두 분이 형제입니다. 여기 보시면 형제 우직함이 만들어낸 결과라고, 네, 어쨌든 되게 우애를 나타내고 있죠. 사진도 보시면 되게 좀 좋아 보시는데, 이분이 이제 형이시고 이분이 아우분인데, 아우분이 지금 대표이사를 있습니다. 있긴 있지만 뭐 두 분이 보면 두 분의 이제 지분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보유 주식이 비슷해서 이제 뭐 누가 뭐 대표이사 이런 거보다는 두 분이 이제 우애가 좋게 옛날부터 창업을 해서 지금 잘 운영을 하고 계신다라는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사업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사업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사는 경쟁사보다 먼저 미래 산업의 변화를 예측하여 신소재인 지라갈륨 이하 겐이라고 하네요. 이용하여 제품 개발 및 상용화를 시도. 이게 비교적 짧은 기간에 시장을 공략할 수 있었던 이유라고 합니다. 겐이라는 신소재가 그만큼 경쟁력이 있다는 거죠. 겐이 뭐냐고 한번 알아볼까요? 이제 이 회사에서 만드는 그런 제품들인데요. 겐 트랜지스터, 그리고 통신용 이 겐 트랜지스터를 이용을 해서 통신용 겐 전력 증폭기, 이렇게 무선 통신 사업 부분에서 이 두 가지 제품을 이렇게 생산을 하고 있고, 이제 방산 부분에서는 레이더용 겐 전력 증폭기를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겐이 왜 이렇게 겐이라는 신소재가 왜 이렇게 경쟁력이 있나 한번 찾아보면은, 여기 예전에 이제 4G까지 통신 장비에서는 4G까지는 이제 SI라는 실리콘 규소를 이용을 해가지고 LDMOS라는 이런 제품을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보면은 주파수가 3GHz까지밖에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제 5G에 들어오면서 주파수가 굉장히 높아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높은 주파수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신소재가 필요했는데, 그게 바로 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탄화규소, SiC는 탄화규소인데, 탄화규소를 사용한 이 겐이라는 물질이, 이 신소재가 주파수도 40기가까지 가능하고요. 보면은 이제 LDMOS보다 효율이나 크기도 50% 작고요. 열 전도도도 높고 전력 사용량도 낮은, 모든 면에서 더 효율적이고 뛰어난 성능을 가진 그런 신소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괴논 다이아몬드라고, 이제 탄화규소가 아닌 다이아몬드를 사용하는 그런 더 신소재가 있는데, 그것도 이 회사에서 지금 개발 중에 있다는 거죠. 만약에 이 다이아몬드를 사용한 겐이 양산이 된다 그러면 이 회사는 한 번 더 크게 성장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이아몬드 뭐 보시면 주파수도 그렇고 출력, 열 전도도 모든 게 지금 양산하고 있는 탄화규소보다는 더 뛰어난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럼 얘는 뭐냐? GAAS라고 돼 있는 얘는 뭐냐? 얘도 보면은 주파수도 높고 한데 얘는 이제 대량 생산이 힘들다고 하네요. 대량 생산이 힘들어서 얘가 앞으로 이제 더 늘어나기 힘들 것 같고, 이제 앞으로 5G가 시작되면서 이제 캐논, 그리고 겐이라는 그런 신소재가 각광받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제품들 현황 한번 보겠습니다. 트랜지스터, 겐 트랜지스터와 겐 전력 증폭기, 이렇게. MMIC는 뭐 매출의 비율이 너무 작기 때문에 일단은 제쳐두기로 하고, 매출의 비중을 한번 보면요, 트랜지스터는 77%, 2017년 77%에서 2018년 72%, 2019년 3분기까지라서 그렇지만 61%로 조금씩 줄어들고 있는 추세인데, 전력 증폭기는 2017년 17%, 18년 24%, 19년 36%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얘는 뭐 그런 이유도 있기는 합니다. 이제 이 회사가 삼성의 4G 장비, 통신 장비 부품을 납품을 하는데, 전력 증폭기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가 자체 제작을 했습니다. 트랜지스터를 RFHIC에서 납품받아서 전력 증폭기는 삼성전자에서 자체 제작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매출의 비중이 이렇게 낮은 거고요. 이제 5G가 시작되면서 이 회사에서 전력 증폭기도 RFHIC에서 납품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비율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회사의 이제 경쟁 제조업체인데요. 지금 소재 겐을 생산하는 데는 RFHIC랑 일본의 스미모토사, 이게 두 군데만 세계에서 유일하게 생산을 하고 있어요. 지금 비록 RFHIC가 스미토모죠, 모토가 아니라 스미토모사보다는 그 점유율이 좀 낮기는 합니다. 지금 정확한 수치는 예전에 뭐 65%, 25%라고 했는데 지금 좀 바뀌었을 거로 예상이 되곤 하는데요. 지금 정확한 수치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스미토모사가 점유율이 높은데, 보면 이제 주파수도 그렇고 출력 부분, 뭐 효율 부분이 약간씩 RFHIC가 높죠. 그래서 이런 좀 효율이나 이제 좀 그런 성능을 앞세워서 약간씩 점유율을 높이겠다는 게 그런 전략이죠. 나머지 회사들 세계사는 이제 겐이 아니라 전에 이제 5G에서 많이 사용했던 LDMOS 그런 소재를 생산하는 그런 업체들입니다. 얘는 이 회사의 당사의 고객별 매출 추이 전망입니다. 보면은 화웨이가 굉장히 높아요. 화웨이가 굉장히 높죠. 2016년서부터 해서 16년, 17년, 18년, 19년까지. 이제 19년에는 약간 좀 떨어졌어요. 약간 떨어진 이유가 이제 미국 화웨이가 이제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좀 제재를 받은 영향이 있겠죠. 대신에 이제 삼성전자가 점유율을 높여가면서 삼성전자 비중이 굉장히 높아졌고요. 이 부분은 방산업체도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이게 RFHIC의 트랜지스터 고객사 비교인데요. 이제 5G 시대에는 삼성전자에만 납품을 했어요. 그래서 5G 당시 겐 모듈 공급을 하면서 삼성전자에만 납품을 했는데, 이제 19년 5G에 들어서면서 화웨이, 삼성전자, 노키아, 에릭슨. 에릭슨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샘플을 대응 중이고, 이제 2000년부터 매출 시작 이건 예상입니다만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고, 이제 화웨이 통신장비 1회 업체인데 지금은 조금 바뀌었을 수도 있어요. 5G가 들어가면서 삼성전자, 노키아에 다 고객사가 이렇게 늘어나면서 앞으로 이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옛날에 삼성전자에만 납품을 하다가 지금 화웨이, 삼성전자, 노키아, 에릭슨까지 세계 4대 통신 장비 업체에 모두 들어가기 때문에 화웨이가 약간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제재를 받더라도 어차피 이제 5G 장비는 세계에 깔릴 거기 때문에 다른 데 점유율이 높아지겠죠. 특히 삼성전자 점유율이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돼서
RFHIC의 그런 경쟁력은 한 회사에 납품을 하지 못하거나 어느 한 회사의 매출이 줄어든다고 해서 뭐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받을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크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삼성전자 향 매출을 한번 보겠는데요. 삼성전자 향 매출을 보면 RFHC 삼성전자 향 매출액 비중 전망입니다. 비중이 점점 늘어나겠죠. 이건 뭐 예상이라서 어떻게 될지는 사실 알 수는 없는데 예상이 전망이 이렇게 좋다는 것만으로도 좀 의의가 있죠. 이제 18년 매출액이 삼성전자가 5G에 들어서면서 점유율이 굉장히 높아졌잖아요. 원래는 이제 4G까지 삼성전자 점유율이 뭐 10%도 안 되고 한 5%, 6% 정도였는데 지금은 이제 2019년 1분기까지만 해도 5G 통신 장비 매출이 점유율 1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이제 그 삼성전자 매출이 이렇게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화웨이향 연간 매출액 전망인데요. 2018년부터 원래는 이렇게 갔어야 되는데 이게 확 꺾였죠. 이 꺾인 부분이 이제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확 꺾인 부분이 있지만 2020년부터 21년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제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던 이 분기 실적 있죠. 마이너스 4억 원이 나온 이 부분이 화웨이향 매출의 영향 때문입니다. 화웨이향 매출이 좀 부진하면서 이 회사의 매출도 덩달아서 이렇게 좀 빠진 부분이 있는데, 왜냐면 지금 이 회사의 매출이 보시면 좀 크네요. RF 매출의 구성 18년이 화웨이가 45%예요. 아직까지는 이제 삼성전자가 17%, 방산 19%인데 화웨이가 거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죠. 이렇기 때문에 화웨이 매출이 빠지면 이 회사가 아직까지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뭐 4대 통신 장비 업체에 모두 들어가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그 영향이 이제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단기적으로는 화웨이 매출이 빠지면 이렇게 단기적으로 매출이 분기 실적이 뚝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럼 과연 화웨이 때문에 이렇게 떨어졌는데 앞으로 화웨이향 매출이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좀 중요하겠죠. 물론 삼성전자 매출도 이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지만 지금 45%나 차지하고 있는 이 화웨이 매출이 빠져버린다 그러면 크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화웨이가 과연 그럼 정말 통신장비 시장에서 몰락할 것인가 라는 것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뭐 RFHIC라는 회사를 분석을 하지만 화웨이를 또 모른 척 할 수가 없어서 화웨이의 매출을 또 한번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이제 화웨이가 통신장비 점유율 1위였던 대단한 회사죠. 그런데 이제 미국에서 미중 무역 전쟁이 시작되면서 제재를 받아서 이제 미국에는 수출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런데 지금 유럽이나 이런 데는 워낙 화웨이에 4G 장비가 다 깔려있기 때문에 이걸 한 번에 바꾸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존의 5G 장비를 다 없애고 5G 장비를 새로 들여서 이제 통신 시장을 다 이렇게 교체를 하면은 괜찮은데 이게 돈이 많이 들겠죠. 단독 방식 여기 보시면 SA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5G 교환기에서 5G 기지국으로 해서 스마트폰으로 가는 거, 이렇게 단독으로 가면은 제일 좋겠죠. 5G 교환기로 바꾸려면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 빈단독 NSA 방식이라고 해서 LTE 교환기에서 5G 기지국으로 가서 이제 데이터가 전송이 되는 이런 형태가 많다는 거죠. 또 유럽에서 지금 새로 이제 삼성이나 에릭슨, 노키아 장비를 사용을 해서 5G를 다 구축을 하기에는 돈이 많이 들기 때문에 유럽 같은 이제 유럽이나 이런 나라들에서 화웨이를 아예 버리기가 힘들다는 겁니다. 보시면 화웨이가 얼마나 지역별 매출이 뛰어난지 한번 보면은 화웨이 지역별 통신장비 매출 비중이에요. 중국이 57% 당연히 제일 많겠고, 이제 아메리카,
5%밖에 안 되고 아테지어 8%, EMEA 이 부분이 이제 유럽이랑 뭐 중앙 아시아 그리고 이제 아프리카 이렇게 매출인데 그 유럽 매출이 이만큼 크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많이 팔렸다는 거겠죠. 4G 장비가. 그리고 보시면 여기도 나와 있습니다. 화웨이 스마트폰 통신 장비 매출액 지역별 비중을 보시면 제일 많은 게 당연히 차이나 뭐 아까 그래프를 좀 변형한 건데 여기 유럽 그쪽이 그 다음으로 제일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보여드린 대로 이렇게 단독 방식으로 가기는 좀 비용 부담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비단독 기존 5G 장비를 사용을 해서 4G 장비를 사용을 해서 5G를 시작하는 나라들이 많을 거기 때문에 화웨이 매출이 그렇게 갑자기 뚝 떨어지거나 다른 모든 나라에서 화웨이를 다 버리기가 힘들다라는 것을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화웨이 내수 관련 매출액만 볼게요. 여기 보시면 화웨이 중국 내수 전력 증폭기 매출액입니다. 이것도 뭐 예상이기는 한데 엄청나게 늘어날 게 예상이 되고 있죠. 오히려 이제 미중 무역 전쟁을 해서 화웨이가 제재를 받으면서 내수에서는 화웨이에게 힘을 더 실어줄 것으로 예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라도 이제 화웨이 내수 매출이 이렇게 많이 성장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 무역 전쟁 때문에 화웨이가 물론 이제 제재를 받고 타격을 받긴 하겠지만 그냥 이렇게 우리가 생각대로 화웨이가 미국 제재로 인해서 그냥 망하거나 그래서 이제 RFHIC에서 화웨이향 매출이 뚝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기보다는 오히려 앞으로 5 통신 장비 시장에서 비록 삼성전자에게 점유율을 1위를 뺏기긴 했지만 매출이 앞으로 워낙 이제 5G에 대한 그런 투자가 중국에서도 많이 될 거기 때문에 이 당사의 매출은 늘어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아까 처음에 보셨던 것처럼 이런 영업이익 마이너스 4억 원 적자가 난 이 영업이익이 2020년에는 더 많이 성장을 할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겠죠. 여기 보시면 사업 리포트입니다. 통신 부분에서 삼성전자, 화웨이, 노키아, 에릭슨을 통해서 해외 통신사의 트랜지스터 및 전력 증폭기를 공급 중. 아직 5G향 매출은 거의 없고 4G 매출이 대부분입니다. 화웨이 제재로 인해서 중국 내에서 화웨이 점유율 증가가 예상이 되고 화웨이가 갠 사용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어 화웨이 매출은 크게 감소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뭐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아까 뭐 말씀드렸던 이제 캐논 다이아몬드 개발을 완료를 했다는 그런 내용이 또 나와 있습니다. 또 캐논 다이아몬드는 캐논 SiC보다 크기도 작고 4배 이상의 성능을 보여주는 신소재 내년 하반기부터 그러니까 2020년 하반기부터 양산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하니까 이게 만약에 양산이 된다 그러면 이 회사는 뭐 지금의 그런 시가총액보다 그리고 지금의 매출보다는 훨씬 큰 폭으로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다른 부분을 보시면 이 회사가 지금 전환사채가 좀 남아 있어요. 전환사채가 남아 있는데 자산 부채 있겠죠? 전환사채는 전환사채가 지금 금액이 35억 정도 남아 있네요. 그런데 지금 예전에 작년에 비하면 굉장히 많이 줄었죠. 전환사채가 지금 많이 줄은 상태라서 이 정도 전환사채라고 하면 물론 부담이 있을 수는 있긴 하겠지만 이 회사의 성장성으로 봤을 때 크게 부담이 되는 그런 정도는 아니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생각하시기 나름이긴 하지만 뭐 이 전환사채 이 정도 가지고 이 회사를 투자를 하면 안 되겠다 뭐 그 정도로 판단할 정도의 큰 위험이 있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전환사채가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계시고 하지만 그렇게 크게 걱정할 정도는 아니다 라고 판단을 하셔도 무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내용이 하나가 뭐냐면 보시면 이 계열 회사 현황 보시면 메탈라이프라고 있어요. 메탈라이프가 있는데 자회사입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비상장이라고 돼 있는데
이 회사가 이제 상장이 돼요. 상장이 되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이 회사도 한번 어떤 회사인지 한번 간략하게만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 메탈라이프 투자 설명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트에 보시면 이제 상장하지 않은 회사들도 이렇게 공시 자료는 보실 수가 있어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벌써 이제 확정이 됐습니다. 공모가가 확정이 됐는데 모집 가액이 1,500원에서 13,000원. 그런데 확정 계획이 13,000원이에요. 거의 상단가가 확정이 됐다는 거죠. 상단가가 확정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쟁률도 1290대 1을 기록했다는 게 이게 굉장히 인기가 많죠. 경쟁률도 이렇게 세고 이제 공모가가 최상단에 위치했다는 거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 회사가 앞으로 계속 발전을 한다는 거죠. 시장은 그렇게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이 회사가 앞으로 크게 성장을 할 것이라는 것을 시장은 그렇게 판단을 하고 이 회사의 주식 공모가가 이렇게 높이 형성이 된다는 겁니다. 이 회사는 이제 뭐 RFHRC가 한 50% 정도 정확히 보시면 49.69%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인데 거의 주 매출이 주 고객이 이제 RFHRC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이렇게 공모가가 높고 인기가 많다는 거는 앞으로 이제 성장을 계속 할 것이라는 거고, 그렇다면 이 회사가 메탈라이프라는 회사가 이렇게 성장할 것이라는 것은 당연히 이 메탈라이프에서 거의 주 매출로 나오는 RFHIC의 매출이 계속 성장할 것이라고 시장은 판단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메탈라이프라는 회사 상장만 봐도 RFHIC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시장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살짝 엿볼 수가 있고요. 더군다나 이렇게 유망한 회사가 자회사로 있다는 게 이제 앞으로 RFHIC에도 크게 도움이 되는 그런 일이겠죠. 시간이 좀 많이 지났는데 제가 이게 다 얘기를 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RFHIC라는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요약을 한번 해보자면 RFHIC의 강점은 이제 기술 경쟁력이 있다는 거겠죠. 겐이라는 그런 신소재를 세계에서 2군데밖에 만들 수 없는데 그 중에 하나라는 거. 그리고 RFHIC의 고객사가 통신 장비 점유율 세계 4대 회사 그리고 방산 5대 회사에게 모두 이제 제품을 납품을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강점이고, 지금 뭐 주가를 보시면 2017년 말부터 쭉 성장을 하고 지금 조금 빠지긴 했는데, 이걸 뭐 지금 실적이 3분기 실적이 좀 떨어진 거하고 화해의 영향이 있어서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앞으로 이제 5G 시장이 앞으로 계속 성장을 할 것이고, 그게 뭐 당연히 예측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도 앞으로 계속 성장할 것이라고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회사의 단점, 리스크 아니면 특징 중 하나가 미중 무역 전쟁의 그런 합의 내용이나 그런 뉴스에 따라서 주가가 되게 급등락을 막 합니다. 뭐 미중 무역 전쟁의 결과나 뭐 트럼프의 말 한마디에 왔다 갔다 하는 건 뭐 당연히 우리나라 증시가 다 그렇기는 한데, 특히나 이 RFHIC는 미중 무역 전쟁에 그런 뭐 합의가 이루어졌다 그러면 갑자기 뭐 주가가 막 올라가고요. 아니면 뭐 트럼프가 이제 뭐 합의는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오고 뉴스가 나오면 뭐 회사의 가치와 상관없이 또 주가가 내려갑니다. 폭락을 하죠. 근데 이게 뭐 단점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오히려 그럴 때 회사의 가치는
그대로인데 그런 이유로 주가가 막 싸질 때 매수를 하면 좋은 기회를 잡을 수도 있으실 겁니다. 물론 뭐 보유하신 분들에게는 참 짜증스러운 일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RFHS가 이제 통신 장비에 부품을 납품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포지 때도 그렇긴 했는데 포지 장비가 설치가 완료가 되면 매출이 하락할 가능성, 뭐 하락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정체될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죠. 서비스의 도입 초기에는 이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하지만 서비스가 이제 안정기에 접어들면은 수요가 줄어들기 때문에 아무래도 매출이 증가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2020년부터 5G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매수를 하셨다가 물론 가격이 이렇게 올라갔을 때 사시면 안 되겠죠. 싼 가격에 매수를 하셨다가 이제 5G 수요가 폭발적으로 일어날 때쯤 팔면 괜찮은 수익을 얻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네, 그럼 오늘 RFHC에 대해서 이렇게 간략하게 분석을 해봤는데요. 제가 영상을 하나 올렸었죠. 서진 시스템이라는 영상을 올렸는데 아무도 봐주실 분이 안 계실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도 꽤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또 이렇게 댓글 남겨주셔서 책임감이 조금씩은 늘어나네요. 저도 이제 좀 열심히, 아직은 부족하지만 열심히 공부를 해서 또 기업을 하나하나 여러분들에게 같이 공부하는 차원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들이 절대로 추천 종목을 추천하는 게 아니에요. 추천할 능력도 안 되고 추천하는 것도 아니고요. 그냥 이런 기업이 있다. 이런 기업은 이러한 면이 있다. 이렇게 제가 공부한 내용을 그냥 공유하는 차원에서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제 영상을 보시고 당연히 아직 그럴 분은 안 계시겠지만 당장 이렇게 구매를 하시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 RFHC가 앞으로 크게 성장을 할 거라고 해도 뭐 아무 때나 사시면 안 됩니다. 주식은 가격이 중요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주식도 그러니까 낮은 가격에서 사야지 수익을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 영상을 보시고 바로 매수를 하시다기보다는 좀 기회를 노려서 싼 가격에 조금씩 분할 매수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